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있다. 자본이라고 하면 종류 5가지 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성익률계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자본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에요. 발행금액 아니에요. 액면금액이에요. 문제 볼 때 잘 보셔야 되고요.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 플러스,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 자본조정은 자본거래이긴 한데 마이너스, 기타 포괄성익률계액은 그 외에 이제 등등 기타 등등이죠. 미실현 보유손익.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본은 순재산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재산부이다. 즉 순재산을 뜻하는 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 관련된 것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여기에 헷갈리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넣는 경우도 있고, 감자 차손 넣는 경우도 있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중간에 읽다가 말면 안 돼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등이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법정적립금이라고 하면은 이익준비금을 뜻합니다. 그 다음 4번이 답입니다.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실현 보유손익으로 매너르증권 평가손익이 대표적이다. 맞아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가 빠졌죠. 뭐예요? 미실현 보유손익입니다. 미실현. 실현되지 않은 보유손익이에요. 그래서 자본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 21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2번입니다. 다음 중 보기에서 자본 중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 입니다. 자, 보기 한번 봅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신주 청약 증거금입니다. 사실 이제 보면은 문제가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만들다 보니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거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신주 청약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항목이죠. 자본거래에 마이너스 항목이죠. 뭐예요? 정답은 1번 자본 조정이더라.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 얘기한 거죠. 이거는 패스하고요. 자본금도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3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수익은 판매 수익과 판매 외 수익으로 구분한다. 맞아요, 틀려요? 판매 수익이라고 하면은 상품 매출 등을 의미를 하는 거고, 판매 수익은 무슨 처분이익 등을 뜻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구분계산 원칙에 의해서 매출액과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을 나누어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유형자산 처분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 3번 수익을 이식하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효익과 위험을 대부분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리는데 생각보다 그 수익을 할 때는 효익과 이제 위험 부담을 전체를 이전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전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매했을 때 위험은 뭐예요? 반송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있죠.
저희도 이제 토마토를 하다 보면은 토마토 원물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막 그 열과 같은 게 많이 생겨요. 이동 중에. 그다음 시큼함만 나고 막 상함만 나고 환불 요청해달라 라는 부분도 좀 많이 클레임들이 좀 많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기 적으면은 이제 뭐 점수가 또 낮아지고 또 이러다 보니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 자체를 두려워하면은 판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과 효익에 대부분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해주고 만약에 뭐 반송이 생겼다. 그럼 다시 보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럼 수리해가 다시 보내주면 돼요. 그러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효익과 위험에 대부분 이전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 소유권을 양도한 후 통제할 수 없다. 당연하죠. 통제시키면 안 되죠. 수익은요. 위험과 그 효익을 이전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제도 하면 안 돼요. 통제한다는 거는 아직도 그걸 내 소유로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수익은 고객님한테 넘겨주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제를 시키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통제시키면 안 돼요.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판매할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에요. 고객님들의 판매할 물건이지 내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제시키면 안 돼요. 수익은.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중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24년도에 인식할 공사 수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도급 금액 1200만원, 공사 예정 금액 900만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급 금액이 이제 1200만원 돼 있죠. 예정 금액이 900만원. 그러면은 이건 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에 300만원, 540만원, 900만원 누적이에요. 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 금액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공사 수익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일단 첫 번째는 진척도를 먼저 아셔야 돼요. 진척도를 먼저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진척도는요. 여기에 공사 진행률이 딱 적혀져 있어요. 30%라고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60%, 100% 이렇게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진척도는 얼마냐면은 친절하게 30%라고 적혀 있으니까 따로 계산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공사 수익은 어떻게 돼요? 도급 금액 1200만원에서 곱하기 3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6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공사 수익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이에요. 자, 보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매출 1000만원, 수탁자 기말 보유 금액이 200만원. 그러니까 매출은 1000만원 했는데 수탁자 기말 보유 금액이 200만원이래요. 그래서 얼마 남았어요? 800만원의 실제적 매출인 거죠. 1000만원의 물건을 넘겼는데 그러니까 위탁자는 1000만원 잡았을 거잖아요. 1000만원 잡았을 거고 근데 200만원 남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200만원은 기말 재고액이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800만원이 실질적인 매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800만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시용 판매에 의한 매출 금액 2000만원 중 의사결정하지 않은 재고 600만원.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기 중에 일단 매출을 다 잡았어요. 매출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200만원은 판매를 못한 거잖아요. 판매를 못한 거니까 그거를 빼라 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용 판매 매출액 2000만원 중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재고 600만원이니까 이걸 빼주는 거예요. 판매 안 됐으니까 빼주는 거고 실제적 매출금이 얼마예요? 1400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할부 판매에 의한 재고 1000만원 중 2024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 얼마예요? 400만원. 자, 봅시다. 자, 이거는 할부 판매는 뭐예요? 전체 인도 기준이죠.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남은 할부금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매출로 보는 거예요. 전체 매출로 봐야 돼요. 그래서 1000만원 다 잡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800만원, 14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400, 800만원 얼마? 총 3200만원의 매출 금액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할부 판매 및 시용 판매의 경우 모두 매출로 인식한 것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판매하지 않은 부분은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320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2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 계정의 용도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수익 계정의 용도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이자 수익, 단기 대여금 등에 의해 이자를 수령한 경우. 뭐 이건 이자 수익 맞죠? 그 다음에 2번 임대료 수익, 건물, 토지 등 임대하고 임대료 받는 경우. 그래서 임대료 수익이죠. 그 다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주식을 보유하고 양도함으로써, 양도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처분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투자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의 차익. 평가이익은 언제예요? 10에 31일에 평가하죠. 이때 처분해야 안 해요? 처분하지 않고 내가 남은 주식 보유한 수에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양도는 뭐예요? 처분한 거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처분했으니까 이익이 들어가는 거. 즉 처분 이익이 돼야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4번 유형자산 처분이익, 건물 등 처분 시 장부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의 차익. 그렇죠. 처분하는 금액이 장부 금액이 200억이라고 치고 수령하는 금액이 500억이라 치다. 그럼 이러면은 뭐예요? 처분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수익 용도로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2급 문제 27번입니다. 다음 중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비용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것으로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 등을 구분한다. 맞아요? 틀려요?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것도 맞고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 구분 계산 원칙에 의해서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운반비, 광고 선전비, 잡손실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자, 이거는 그냥 읽고 방심하게 넘어가면은 맞는 걸로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잡손실은 뭐예요? 영업의 비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판관비로 성립하려면은 잡손실 대신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잡비가 들어가야 되죠. 잡비는 판관비예요. 근데 잡손실은 판관비가 아니에요.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기부금, 이자 비용, 매도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기부금, 이자 비용,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법인세 비용은 독립적으로 작성하는 계정 과목이다. 법인세 비용은 얘는 소속이 따로 없어요. 뭐 판관비 소속도 아니에요. 영업의 비용 소속도 아니에요. 얘는 그냥 소속 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2급 문제 28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회계 담당자 박소리가 비용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입니다. 자, 판관비가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뭐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는 판관비예요? 맞죠? 잡비는 맞아요? 틀려요? 아까 위에 적었듯이 맞죠? 법인세 비용? 아니죠. 개발비 맞아요? 아니에요? 개발비는 자산이에요?
경상 연구개발비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판관비. 무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아니죠.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 뭐예요? 이거는 자본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관비에 해당하는 건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은 2번 3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개발비는 비용 아니에요.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개입니다.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중 시산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실무에서 전산 프로그램 이용 시 학계 시산표가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뭐 문제에도 안 나오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냥 모의고사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 봤어요. 전산 프로그램 이용은 학계 시산표가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시산표는 학계자의 시산표라고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언급은 있어요. 근데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학계 잔액 시산표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 동시 누락을 발견할 수 있다. 금액만 정확하면은 사실 오류가 안 떠요.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금액이 맞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3번 시산표는 학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학계 잔액 시산표로 구분하며 정식 재무제표는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시산표는 정식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4번 시산표 등식은 자산의 비용 하면은 부채 기말자본 수익이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저 회관리에서도 뭐 과거에 보면 있긴 있어요. 찾아보면 있긴 있는데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 문제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시는 거. 자산과 비용은요 부채의 기말자본이 아닙니다. 기말자본은요 비용과 수익을 합쳤을 때 나오는 게 기말자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맞추려면은 기초자본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금액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기순이익 계산 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시산표 등식이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 학계 시산표의 일부입니다. 다음 중 빈칸의 올바른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제가 일부러 이제 쉽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원래는 이제 위치상 이제 틀린 부분을 올바르게 잡아서 이제 얼마 나오냐. 이제 그걸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뭐, 모의고사도 사실 7, 8회차 모의고사는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도 쉽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현금만 지금 비어져 있는 상태고, 차변과 대변에 있는 금액이 이제 일치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위치 교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보면은 상품 자산, 촬영본고 자산, 예상매입금 부채, 예수금 부채, 자본금 자본, 이자 비용 비용, 기부금 비용, 이자 수익 수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작업 필요 없이 차변과 대변의 금액만 일치해주면은 그 답은 그냥 간단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있는 금액만 보면은 600만원이 돼요. 그러면은 차변에 있는 금액도 얼마가 돼야 돼요? 600만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있는 금액과 대변에 있는 금액이 서로 600만원씩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상품과 차량 운반부 금액 450만원 빼고 이자 비용 기부금 30만원 빼면 돼요. 그래서 현금 얼마예요? 120만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